다음은 전기차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얘기를 했는데 좀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전기차는 세 바퀴도 있고 두 바퀴도 있지만은 네 바퀴가 많죠. 그리고 모든 전기차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없는 EV는 EV가 아니죠. 하이브리드든 FC EV든 온리 배터리 EV든 배터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기차에는 바로 모터가 있습니다. 모터가 있는 전기차는 모두가 다 모터 옆에 감속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감속기는 뭐냐? 자동차 엔진이 있는 자동차에는 미션이 있죠. 수동, 자동 모두 다 미션이 있어서 기어를 지금 8단까지 나오기도 하니까. 근데 이 감속기는 기어가 작고 중간고 크고 3개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터에 있는 동력을 이 바퀴에 전달하기 위해서 비율을 키우는 그런 역할까지만 하고,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모터가 엑셀레터를 넘어로서 전원을 공급받지 못했을 때 이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를 거꾸로 감속기를 통해서 모터가 받아들여서 발전을 시키는 회생제동이라고 그러죠. 그런 역할도 이 감속기가 중간에서 합니다. 이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런데 오늘 이 배터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더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보통 이 배터리에 대한 여러 가지 루머가 있습니다. 힘이 파워, 그 다음에 시간, 타임, 그리고 배터리의 경고성,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배터리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이기 때문에 대단하기도 하지만 이 하나하나의 셀들을 관리하는 셀 매니지먼트 유니트가 있고요. 셀 하나하나를 배터리로 구성해서 전체의 배터리를 관리하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유니트 또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의 상황에서 이 배터리의 전원을 차단시켜야 될 상황에서 차단을 시키는 PRA에 대한 것도 있죠. PRA. 우리 집에 있는 휴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배터리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서 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 배터리는 일을 하게 되면 열이 발생합니다. 40도를 넘지 말아야죠. 그리고 배터리는 너무 추우면 충전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승온을 시켜야 되고, 너무 뜨거운 여름에 배터리가 일을 많이 해서 배터리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쿨을 시켜야 되겠죠. 바로 이러한 시스템들을 이 배터리 주변에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들을 이런 장치들이 하고,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더워, 나 너무 추워를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EV 컨트롤 유니트에서 내 배터리가 너무 힘드니까 이곳에 물을 좀 보내라, 냉각수를 좀 보내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냉각수가 배터리를 식힙니다. 온도가 떨어지죠. 그래도 너무 더워. 그러면 에어컨을 돌립니다. 실내로 에어컨을 틀지 않더라도 스스로 에어컨을 틀려서 배터리에만 냉매가 작동되어서 배터리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내 자식 배터리가 너무 추워. 그러게 되면 이 배터리에 히팅 시스템을 넣어서 난로를 켜서 배터리를 춥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가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바로 CMU, BMU, PRA, EVCU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이 배터리가 항상 어떠한 외부 환경에 또 자기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배터리를 힘이 없다, 수명이 짧을 수 있다, 폭발 위험이 있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내막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죠. 자, 그러면 이 전기차에는 또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방식에 있어서 몇 가지로 갈라진다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외부에서 충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죠. 전기차를 충전하는 차징, EVC라고 그러죠. 충전기. 좀 전에 우리 영상에서 7kW짜리 완속 충전기를 봤습니다. 국내에는 지금 50kW짜리, 100kW짜리, 350kW짜리 급속 충전기가 있죠. 휴게소에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급속 충전기는 대부분 50kW짜리고 최근에 100kW짜리를 정부에서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350kW짜리는 일반인들은 보기 힘들죠. 전기 버스를 충전하는 버스 전용 충전기입니다. 이런 전기차 충전기들이 배터리로 전기를 넣습니다. 완속도 넣고 급속도 넣는데 이 완속은 들어갈 때 AC가 들어가죠. AC가 뭡니까? 교류 전력을 말하죠. 교류. 이 교류 전기를 전 세계가 쓰도록 한 사람 테슬라죠. 테슬라가 스승으로 모신 분 에디슨은 제자와 한바탕 했죠. 바로 이 교류를 반대하고 직류를 이 세상에 쌓아야 된다. 직류를 주장하시다가 코끼리한테 직류를 이렇게 넣는 시험도 해서 비판도 많이 받으셨어요. 이 에디슨이 주장한 직류를 우리 가정집에서는 쓰고 있지는 않지만 전기차에서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 교류는 멀리 보낼 수 있는 전기긴 하지만 많이 보낼 수 있는 전기는 못 되고 빨리 보낼 수 있는 전기는 못 됩니다. 그러나 이 직류는 멀리 보내지 못하고 현재 가정집에서 모두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이 보내고 빨리 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이 보내고 빨리 충전해서 내 비즈니스나 내 생활을 해야 되는 전기차에는 너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왜 완속 충전기를 쓰느냐? 직류를 써야지. 자, 그래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인프라는 대부분 급속 충전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충전기는 완속 충전기를 쓰죠. 충전기의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완속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 무상으로 설치를 해주지만 150만 원 정도 하죠. 200만 원까지도 갑니다. 급속 충전기는 50kW짜리를 기준으로 한 2천만 원 갑니다. 100kW짜리는 더 가겠죠. 350kW짜리 더 비싸겠죠. 개인이 사서 집에다 설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배터리에 급속을 좋아하는데 직류를 좋아하는데 교류를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배터리는 충전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따라서 바로 어딘가에 든 저는 한번 앞에다 달아보겠습니다. OBC라는 걸 답니다. 이 OBC는 이 완속 충전기에서 충전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겁니다. 직류. 그래서 OBC를 거쳐서 배터리로 충전하게끔 합니다. 그럼 직류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직류가 들어올 때는 OBC를 거치지 않고 비켜갑니다. 디렉션. 비켜갑니다. 그러나 OBC를 거친 다음에 직류로 만들어지거나 바로 직류로 들어가거나 한 곳에 관문이 있습니다. 이 관문은 아주 중요한 문이죠. 이 전기의 휴즈박스라고 전기차의 휴즈박스 같은 겁니다. 고전압 정션 블럭. 그래서
혹시 있을 수 모르는 상황에 대처하기도 하고 원만하게 전기를 충전시키거나 충전된 전기를 사용하려고 할 때 이 고전압 정션 불력을 이용을 합니다. 고전압 정션 불력을. 그래서 이러한 OBC나 고전압 정션 불력, 모터, 감속기, CMU, PMU, PRA, EBCU, EVC,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디젤 차나 휘발유 차를 거의 수십 년 동안 운행하고 있는 현재의 문화에서는 처음 접하는 단어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컨대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자동차가 국내에 작년 12월까지 5만 대 정도 보유하게 됐습니다. 올해 한 해만 보유하게 될 전기차가 5만 대가 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매년 5만 대씩 20만 대를 단기간에 보유시키겠다. 심지어 100만 대까지도 보유하도록 해서 우리나라가 현재 2천만 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대국이죠.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매연이 주요 광역도시에 넘쳐납니다. 오늘과 같이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추운 날, 매연은 비켜가지만 그렇지 않은 따뜻한 날, 바람이 없는 날, 비가 안 오는 날은 늘 매연 속에 살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학계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20 내지 30%의 원인이 자동차의 매연에 의한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20만 대, 2천만 대 자동차를 그 일부라도 매연이 없는 아주 청정한 자동차로 바꾸게 하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사회적 이슈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온리 전기차와 달리 각종 있는 여러 가지 유사한 전기차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유사 전기차. 모터는 있어요. 배터리도 있습니다. 감속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가 엔진도 하나 있는 거예요. 모터 옆에가 연료 탱크도 하나 있는 거죠. 기름이 갑니다. 그리고 이 모터와 엔진이 클러치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길로 올라갑니다. 모터와 엔진이 같이 돕니다. 평길로 옵니다. 모터만 돕니다. 내리막길입니다. 오히려 전기를 만들어서 충전합니다. 뭐 이러한 대충 방식으로 하이브리드적인 휘발유의 경계와 휘발유와 전기차의 경계를 만들어낸 하이브리드 EVC, 전기자동차, HEV, 지금 시중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차들. 그 차들은 이 엔진에서 뭐가 나옵니까? 매연이 나옵니다. 매연이 나오죠. CO2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조금 주다가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아주 뭐 등록할 때 조금 줍니다. 거의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그. 전기를 밖에서 충전하는 플러그가 있긴 한데, 그리고 이런 충전기를 이용해서 충전을 하긴 한데, 이렇게 엔진도 있는, 복잡하네요 정말. 복잡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 똑같은데 배터리를 얘는 남은 동력으로 충전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별도로 충전해서 매식 캐리어는 전기로만 갈 수 있도록 하는 타협점, 그런 거죠. 그러나 그 차도 역시 머플러에서 CO2 매연이 나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합니다. 정부는 뭘 바라죠? 머플러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거. 심지어 그 머플러에서 나온 다른 차의 매연을 흡수해서 정화시킬 수 있는 차. 그렇죠.
지금 전기차는 그건 안 됩니다. 그러나 되는 차가 있죠. 되는 차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부에서 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움직이는 공기청정기 FCEV입니다. 수소연료전지 전기자동차. 메커니즘은 일반 전기차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추가로 다만 이 배터리가 보통 순수 전기차 코나 EV 같은 경우 290개가 넘는 셀이 있습니다. 3.75V죠. 한 셀당. 엄청난 양의 배터리가 있죠. 그러나 FCEV, 하이브리드 EV, PHEV 모두가 다 이 294개의 코나 EV의 배터리 수가 아닌 평균적으로 64개의 셀을 가지고 있는 작은 배터리, 셀 개수, 셀의 한 셀당의 전압수는 같습니다. 다만 셀의 개수가 틀리죠. 셀의 개수가 상당히 차이 나죠. 60개와 300개니까 65, 30, 5배의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이 작은 걸로 엔진이 있는 차는 엔진으로 돌릴 수가 있는데 수소연료전지 전기차는 이 작은 64개 약 200V 정도 생산되는 이 전기로 600V나 되는 모터를 어떻게 돌릴 수 있을 것이냐. 마이너스 400은 어디서 찾을 것이냐. 바로 수소연료 FC입니다. FC. FC에서 찾는 겁니다. 좀 지우겠습니다. 잘 안 지워지네요. 한쪽이. 자, FC, 수소연료전지. 수소연료전지는 다시 한번 그려보죠. 자동차입니다. 배터리가 있습니다. 모터가 있습니다. 감속기도 있습니다. OBC도 있습니다. 고전압 정션 분력도 있습니다. 배터리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 제가 설명한 것들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FCEV는 뭐가 더 있냐? 이 모터 위에가 상당히 큰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라면 박스 하나 정도 될까요? 그리고 이 박스 옆에는 공기를 불어넣는 엄청난 밖에 있는 안 좋은 공기를 사정없이 이 차로 끌어들이는 고압 공기 펌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와 별도 위치의 탱크를 지금 시중에 나오는 넥소는 이렇게 수소 탱크가 3개가 있습니다. 한 150리터 정도 되죠. 150리터. 킬로그램으로는 한 6kg 정도 되는 수소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압력이 700바입니다. 엄청나죠? 이 700바로 충전되어 있는 수소가 이 라면 박스 같은 이곳에 1바로 감압을 해서 들어옵니다. 1바. 그리고 밖에서 엄청난 면에 있는 공기들이 이 고압 펌프를 거쳐서 필터링이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로 정화가 되죠. 정화가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원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공기를 정화시키는. 그리고 당연히 이 차는 내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머플러에서 나오는 게 없습니다. 하나 있군요. 설명을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자, 이 1바의 수소가 들어와서 바로 전기를 만드냐? 수소만을 가지고는 전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수소는 핵과 전자가 있는 핵 하나에 전자 하나가 있는 경수소가 있고요. 핵 2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중수소가 있고 핵 3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삼중수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신문에서 늘 봤던 그 수소 아주 안 좋은 그런 이야기들은 이 지금 경수소, 수소 전기차에서 사용하는 경수소가 아니라 중수소, 삼중수소 이런 거죠. 이런 중수소에 있는 삼중수소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핵들을 핵 분열을 시켜서 핵 자체가 밖으로 튀겨나가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거, 뭐 그런 게 수소 폭탄, 뭐 이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소차에 쓰고 있는 수소는 이러한 중수소와 삼중수소하고는 종류가 틀립니다. 중주소와 삼중수소는 우리 지구상에도 아주 미세하니, 아주 조금 있는, 구하기도 너무나 힘든 뭐 이런 거고요. 경수소는 생활 어느 공간에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경수소를 이용해서 이 700바의 압력으로 1바 정도 되는 수소가 이 스택, 이 라면 박스와 같은 이 스택에 들어오는데, 이 라면 박스 같은 스택에는 이렇게 생긴 한 장짜리의 셀이 있습니다. 연료전지 셀입니다. 배터리가 아닙니다. 배터리는 전기를 충전하고 방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수소 연료전지 셀은, 연료전지는 한쪽으로는 수소가, 한쪽으로는 공기, 산소가 필요하죠.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쓰기 위해서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고 빠져나가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분리막이 있습니다. 수소가 먼저 공기, 산소에게 러브콜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핵은 지나갈 수 있는데 이 수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는 이 분리막을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지나갈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코일로, 전선으로 다리를 만들어 놨어요. 전자가 갈 곳이 없습니다. 엄마를 따라가려고 하다가 못 따라가고 바로 이 코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열받은 전자가 1볼트를 생산합니다. 제가 아까쯤에 여기에 400개의 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 셀당 1볼트가 생산되기 때문에 이 라면 박스와 같은 스택이라고 합니다. 이 라면 박스를 400볼트가 생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계산할 때 수소차에서 뒤에 배터리에서 200볼트가 있다고 그랬죠. 용량이. 그래서 모터는 600볼트짜리, 400볼트는 바로 이 스택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택이 400볼트를 생산하면 이 모터가 항상 다 쓰느냐? 그렇지 않죠. 평길에서는 100볼트도 쓰고 200볼트도 쓰고 그럴 겁니다. 그러다가 남은 전기를 바로 피드백을 시키는 거죠. 배터리로. 왜? 언덕길에 내 주인이 엑셀레터를 힘차게 밟을 줄 모르는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해서 배터리를 충전해 놨다가 가속 시에 쓰게 하는 거. 그리고 공기 중에 산소를 매연이 있는 공기를 끌어들여서 필터링을 시켜서 깨끗한 공기만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산소를 끄집어 오면서 수소와 만나게 해서 전자를 열받게 해서 볼트를 생산하는 거, 전기를 생산하는 거. 이게 수소 연료전지의 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순수 전기 자동차보다 당연히 이 스택 장치가 추가로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소 연료 탱크가 하나, 둘, 세 개나 들어있기 때문에 고압 공기 펌프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더 있는 거죠. 지금 순수 전기차 호나 EV가 4,800 정도 한다고 하면 얘가 수소 전지차가 7,200 정도 하죠. 정부의 지원금도 틀립니다. 전기차는 1,500에서 1,900, 수소 전지차는 3,250, 엄청난 43%를 지원하죠. 왜 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3,515, 30%를 지원하면서 왜 수소차에는 43%를 지원하느냐? 내가 수소 전기차를 좋아하는 정책 결정자이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미세먼지, 매연을 걸러주는 필터링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수소차가 10만 대가 1시간 동안 돌아다니면 80만 명이 마실 수 있는 공기를 정화한다라는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기대를 간 정부가 전기차보다 수소차에 지원금을 더 주는 거죠. 그러나 이런 하이브리드 차보다는 지원금이 상당히 크죠. 왜? 둘 다 같이 매연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온리 배터리 전기차는 뒤에 보면 머플러가 없죠. 수소차에는 머플러가 있던데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뭐가 나올까요? H2O 수소와 산소가 결합돼서 물이 나옵니다. 이 물에서 수소차의 머플러는 금속 물질이 아니라 플라스틱 물질이죠. 여기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주로 언제 떨어지느냐? 수소를 충전하러 가시면 수소 충전소에서 시동을 끄려고 하시게 되면 물이 흐르는 걸 보일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순수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조금 이야기,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중에. 정말 이 전기차와 수소 연료 전기 자동차는 이 연료 계통만의 변화이고 혁신이고 경계를 넘는 차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신형 자동차를 타시게 되면 듣도 보지도 못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 기능들은 어시스트, 운전 어시스트 기능, 내 아이의 운전을 도와주는 기능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LFA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자율주행 어시스트 기능 중에서 가장 핫한 친구죠. 기존에 LKA는 차로 유지 보조가 차선을 두고 자동차를 유지하게끔 하는 그런 보조 장치죠. 탈선을 하려면 핸들이 두둑 떠는 거,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려면 경고음이 울리는 거, 뭐 이런 장치들이 기존의 차들이라 하면 LFA는 차선이 없다, 한쪽 차선만 있다, 가상으로 그립니다. 선을 두 선 다 없다, 앞차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LKA는 작동을 기존에는 60km 이상에서만 작동이 됐습니다. 100km까지. 그러다 보니까 60km 이하일 때, 찻길이 막혀 있을 때 작동이 안 되는 거죠. LFA는 0km부터 150km까지 작동이 됩니다. 이 기능이 바로 넥소 수소연료 전기차 코나 EV에 다 장착이 기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넥소에는 에네시스 커브라 해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130 정도로 세팅을 해놔서 커브가 발견이 되면 스스로 속도를 줄여서 커브를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는 자율주행 보조 기능까지 있습니다. 더군다나 좀 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리모컨으로 차를 출차, 주차 할 수 있는 기능까지 기본 세팅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전기라는 동력을 기반으로 해서 전자를 쓰는 여러 전기 장치의 최첨단 스마트 기능들이 세팅되고 있다. 스마트 일렉트로닉 모빌리티 시대가 지금 넥소하고 코나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다. 자동차 전체 산업과 자동차를 이용한 우리의 문화가 바뀌고 있다. 그 경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